오늘은 단기 추세 전환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매매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평선을 많이 활용합니다.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들이 확실하게 우상향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력놈들은 개미들이 이러한 방법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우상향을 한 후에도 다시 주가를 밑으로 빼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에서 상승 추세를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으로 추세선을 활용하는 단기 트레이딩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매매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종목들이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의료진단기기와 시각보조공학기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업 부문인 힘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 99%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는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큐닉 사업 부문은 체성분 분석기, 전자동혈압계 등 다양한 의료진단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둘째, 힘스 사업 부문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전자독서 확대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제가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된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21선을 포함하여 다른 이평선들은 아직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았지만 임의로 그은 추세선을 기준으로 하면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첫째, 단기 추세선을 그어 추세 전환을 확인한다. 둘째, 캔들이 5일선을 돌파한 것을 확인한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 타점을 잡는 방식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추세 전환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급반등을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추세 전환 자리에서 이렇게 다 치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포놈의 핸들링에 따라 약간 상승을 하다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경우도 나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단기 추세 전환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면 작게라도 상승분을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 후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하자 밑으로 흘렀습니다. 주포놈이 의도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준 것입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피보나치 작도를 해보지 않더라도 0.618 구간이 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 황금 비율을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기간 조정도 충분히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아직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측샷이라면 충분히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이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더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도지 캔들도 떴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개미를 털고 급등시키고 개미를 털고 급등시키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 주포의 핸들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미 털기 구간이 짧게 나오느냐 길게 나오느냐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고 개미 털기 구간이 길게 나왔을 경우 반등의 타이밍에 정확히 진입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이제 다시 매도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항 라인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무수히 보입니다. 이번에도 이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 심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눈치채고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주포놈이 저점 매집으로 돌아선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정말 심하게 주가를 끌어내린 것이 보입니다. 마지노선까지 깨어졌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이 살짝 깨어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일단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제 단기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된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단기 추세 전환 매매법에 따라 타점이 나왔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KN솔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간단한 뉴스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KN솔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띠고 있다. SK텔레콤이 SKAI 서밋 2024에서 미래형 AI 데이터 센터를 오는 12월 판교에서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이다. 이번 행사에서 엔비디아 최신 칩과 하이닉스 HBM 등 첨단 AI 반도체와 차세대 액체 냉각 솔루션 3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AI 에너지 최적화 기술 등이 모두 구현된 국내 유일의 테스트베드인 미래형 AI 데이터 센터가 공개되면 SK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셈이다. KN솔은 글로벌 1위 액침 냉각 기업인 서브머사와 협력하고 있어 42조 규모의 액침 냉각 시장에서 최대수의 기대감이 넘치는 분위기이다. 4일 주식시장과 SKT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5일 양일간 열리는 SKAI 서밋 2024에서 AI 인프라 슈퍼하이웨이 구축 계획을 전격 공개하고 AI 인프라 기반의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AI 데이터 센터, GPU 클라우드 서비스, 엣지 AI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국내 지역 거점에 1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하이퍼 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그 규모를 기가와트급 이상으로 확장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TC 허브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은 SK가 보유하고 있는 고효율의 차세대 반도체와 액침 냉각 등 에너지 솔루션, AI 클러스터 운영 역량을 결합할 경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AITC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텔레콤은 SK그룹의 역량과 파트너사가 보유한 다양한 솔루션이 결집된 AITC 테스트베드를 오는 12월 판교에 오픈할 계획이다. 이곳은 엔비디아 최신 칩과 하이닉스 HBM 등 첨단 AI 반도체와 차세대 액체 냉각 솔루션 3종을 비롯해 GPU 가상화 솔루션, AI 에너지 최적화 기술 등이 모두 구현된 국내 유일의 테스트베드로서 미래형 AITC의 모습을 공개한다. 차세대 액체 냉각 솔루션 3종으로는 칩 접촉 냉각, 탱크형 액침 냉각, 샤시형 액침 냉각 등이 있다. 액침 냉각은 공냉식 대비 균등하고 효율적인 냉각이 가능하며 열을 빠르게 외부로 추출해 서버가 받는 열 스트레스를 제거함으로써 발열에 따른 서버 성능 저하도 방지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액침 냉각 시장 규모가 2020년 1조 원 미만에서 2040년 42조 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2040년에는 액침 냉각 기술이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열관리 시장에서 각각 22%, 20%, 7%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AI 데이터 센터에서 열관리 효율 등의 액침 냉각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며 글로벌 1위 액침 냉각 기업인 서브머와 협력하고 있는 KN솔의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이다. 이상입니다. 액침 냉각의 중요성은 제가 지난번에 데이터 센터를 주제로 설명하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냉각 기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인류의 미래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AI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냉각 문제는 가장 핵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액침 냉각의 중요성을 인식하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로는 KN솔, GST, 한중NCS, SK이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 종목 공부를 심도 있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KN솔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서 큰 시세가 나왔다가 어마어마하게 길게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어떤 이슈나 테마가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 매수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그러다가 그 이슈나 테마가 사그라들면 사람들이 떠나고 찬 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러다가 그 테마나 이슈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되어지면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런 주식시장의 풍토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형성되는지 이슈가 부각이 되는지를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관찰하고 시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것도 보입니다. 단기 추세 전환 매매법으로 타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단기 추세 전환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더니 운 좋게 장기 추세 전환의 상승분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장기 추세 전환 자리를 찾을 때에는 보통 21선 안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최초 상승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단기 하락 추세 전환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단기 추세 전환을 했다가 21선을 타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 전환 매매법은 5%에서 10% 정도 짧게 먹고 나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이 좋으면 큰 시세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 추세 전환 자리가 장기 추세 전환 자리와 맞물려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늘의 주제는 단기 추세 전환 매매법입니다. 두 가지 조건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항에서 밀려 주가가 밑으로 흘렀습니다. 쌍봉을 찍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쌍봉 후에 하락세로 이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탈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기간 조정이 길게 나왔습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일단 의미 있는 거래량이 보입니다. 5일선을 올라탄 것도 보입니다.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먼저 장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단기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 추세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잘 상승을 하다가 저항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주가가 한번 밑으로 흘러버리면 하염없이 흘러내려갑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약간 반등하는 것도 같지만 애매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나온 상황입니다. 의미 있는 거래량도 발생을 했습니다.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한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극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1선 안착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 전환 매매법은 5% 정도 먹고 빠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저항에서 밀린다든가 아니면 21선 안착에 성공하지 못하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기 추세 매매법은 항시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먹고 빠져야지 미련을 갖게 되면 이런 급락을 맞게 됩니다. 추세라는 것은 단기 추세가 있고 장기 추세가 있습니다. 단기 추세 전환 매매법은
말 그대로 단기적인 추세를 먹고 빠지는 매매법입니다. 욕심이나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것도 보입니다. 다만 21선 위로 안착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1선 안착에 실패하고 밑으로 흐른다면 빨리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21선 안착에 성공하고 더 치고 간 것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저항에서 밀리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주가의 흐름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기 추세선을 그어가며 4번이나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운이 좋아 3번은 크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타점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놓쳤다면 크게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큰 수익이 났던 부분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차트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으시면 좋습니다. 일명 단기 추세 전환 매매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 하나를 가지고 매수매 도타점을 잡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2단기 추세 전환 매매법은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모 유튜버의 매매법입니다. 오돌이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5일선에 올라타며 추세를 돌렸다. 를 줄여서 일명 오돌이 기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돌이 기법 혹은 단기 추세 전환 매매법은 손절 라인을 정확히 정해놓고 들어가면 아주 유익한 매매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차트를 통해 공부를 해보시고 나서 실전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중간에도 추세 전환 자리가 나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짧게 먹을 자리가 나왔습니다만 저항에서 밀리자 속절없이 밑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은 타점을 잡고 나서 5% 수익을 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빠져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과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과대 낙폭 후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단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애매합니다. 5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극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일 이 추세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하면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음 시간에도 이 단기 추세 전환 매매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